오늘을 읽는 책, 문학평론가인 국민대학교 국문학과 정선태 교수와 함께합니다. 국민대학교 한국어문학부 국어국문전공 정선태 교수님 함께하겠습니다.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 오늘 어떤 책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네,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혐오란 무엇인가 함께 고민해 보고자 합니다. 몇 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일본에서 한국과 한국인에 대한 혐오, 담론을 유포하고 있는 집단이 있죠. 예. 제특이라고도 하고요. 넷우익이라고도 하는데요. 제특은 제1특권을 용납하지 않는 시민 모임의 줄임말입니다. 그러니까 제1조선인들이 하는 일도 없이 일본에서 특권을 누리고 있다. 우리는 그것을 용납하지 못하겠다. 라는 뜻으로 모인 시민 그룹입니다. 글쎄요. 우리 제1동포들이 그런 혜택을 입은 적이 있었는지 의문인데요. 네.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일본인들 중에 어려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왜 없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생활고나 이런 문제들이 생길 때마다 다 조선놈들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조선인들에게 특권을 주면서 왜 일본인들의 세금을 다 조선인들에게 갖다 바치느냐.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거죠. 예. 이런 제1특권을 용납하지 않는 시민 모임의 줄임말이 제특이고요. 이들이 주로 활동하는 장이 인터넷입니다. 해서 넷우익, 인터넷 우익이라는 뜻이죠. 이 넷우익이 일본의 이른바 극우 세력들을 결집하는 발판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여러 가지 움직임들이 있는데 요약해서 말씀드리자면은 한국과 한국인, 북한을 포함한 조선과 조선인에 대한 혐오를 바탕으로 해서 일본의 그 극우 세력들을 결집하고자 하는 그런 몸부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은 참 감당하기 힘듭니다. 조생징이란 말은 물론이고요. 쫑코란 말을 쓰는데 쫑코는 팔푼이 또는 어리버리한 놈 이런 뜻이라고 하는군요. 그리고 일본 여성들을 강간하는 놈들은 다 조선 놈들이다. 얘기하는 게 일수고요. 예. 김치 냄새, 마늘 냄새를 둘러싸고 온갖 혐오의 언어들을 남발하는 자들도 이들입니다. 그 특정 지역에 고향을 둔 분들을 홍어 이렇게 말하는 놈들하고 의식 체계가 똑같네요. 별반 다를 게 없습니다. 되게 그 혐오로 먹고 사는 자들의 언어 활동을 보면은 크게 다른 점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제특에 속한 사람들의 말을 잠깐만 들어보면 이렇습니다. 바퀴벌레 조선인을 일본에서 쫓아내라. 짱깨들을 도쿄만에 쳐넣어라. 어이 거기 불령선인 일본에서 꺼져. 죽어버려. 날카로운 목소리로 절규하고 주먹을 휘두르며 거리를 천천히 행진하는 넷우익의 카리스마가 바로 이 사진 속 다카다의 미래라고는 아무도 상상할 수 없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이 제특을 처음 만든 다카다라는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조선인을 바퀴벌레로 비유하고 중국인들에 대해서도 수많은 혐오를 퍼뜨리는데요. 짱깨들을 도쿄 앞바다에 쳐넣어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식민지 시대 때 조선인들을 불령선인이라고 했잖아요. 예. 후테이 센진이라고 해서 아주 비하하는 말을 썼었는데 이 불령선인들 다 일본에서 꺼지라고 얘기합니다. 얼마 전 그 뉴스를 봤더니 지하철 안에서 외국인을 보고서 노인이 한국에서 꺼지라고 했다 그러죠. 니들이 한국에서 해준 게 뭐냐? 왜 우리에게 비부터 사느냐? 말했다는 겁니다. 이런 점들을 보면은 사실 그 기원이 무엇인지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책 야스다 고이치라는 그 기자 출신이면서 어떤 노동 운동도 하고요. 그리고 이런 논픽션도 쓰고 하는 사람인데 대단히 그 일본의 이런 우익 세력들 특히 제특 활동에 대해서 비판적인 글을 많이 쓰는 사람입니다. 저자의 분석에 따르면은 왜 조선인들을 죽여버리자고 하는지, 왜 조선인들을 그렇게 비하하고 혐오하는지 그 이유를 설명하는데요. 어떤 사람의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많은 일본인이 빈곤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노숙자가 되거나 자살하는 사람이 꽤 많아요. 매년 3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일 코리아는 외국 국적이면서도
우선적으로 생활보호지원금을 받고는 일본에 대해 비판만 하고 있지 않습니까? 빈곤을 이유로 제일코리안이 자살했다는 이야기는 들은 적이 없어요. 특권을 향유하면서 차별 반대 운동이나 전쟁 범죄 추궁 같은 사실 무근의 반일 활동을 하는 제일코리안이야말로 일본의 적이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이게 그 넷우익에 속한 사람들의 기본적인 태도인 것 같습니다. 조선인들이 특권을 누리면서 일본에 대해서 비판적인 태도를 취한다는 거죠. 뭐 이런 얘기 낯설지가 않죠. 지금 진행 중인 난민을 둘러싼 논쟁을 봐도 예멘 난민들에게 돈을 100만이 넘게 주느니 어쩌니 하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이 한국의 국민들도 생활보호자로 힘겨운 삶을 사는 사람들이 많은데 왜 그들에게 우리의 세금을 쓰느냐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문화적, 종교적 혐오를 넘어서 가난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이런 극우 언어에 편승하는 경향이 아주 강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문제 해결책은 여러 가지 방향에서 접근할 수 있겠지만은 빈부격차가 줄고 그리고 사회적 안전망이 제대로 확보되고 하면서 상식적인 담론들이 유통될 때 바로 이런 극우적인 성향의 혐오 담론도 조금씩 줄어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이 저자는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이 책을 읽다 보면 참 불편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눈에 어떻게 비칠까가 우리의 삶에 중요한 영향을 끼칠 때가 많잖아요. 예. 그런데 일본인의 상당수 세력들에게 같은 조선인인 우리 민족들이 저런 평가와 저런 혐오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는 순간 우리는 어떤 느낌일지, 같은 한국인으로서 어떤 느낌일지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이란 각자 개별성을 지니고 있어서 다양하기 마련이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의 집단으로 어떤 한 국민이라는 이름으로, 한국인이라는 이름으로, 일본인이라는 이름으로 또는 뭐 특정 종교를 믿는다는 이름으로 집단적으로 그 사람들을 폄하하거나 그 사람들의 특징들을 획일적으로 재단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바로 새로운 내셔널리즘의 발흥과도 연결되어 있지 않은가 싶어요. 그리고 극우 세력들은 이런 자들을 어떻게 이용할지 여러 가지 고민들을 하겠죠. 당연한 말씀이지만 예. 관련해서 기무라 마스히로라는 사람이 쓴 글의 한 부분을 잠깐 보겠습니다. 예. 제특회는 길거리에서 소리를 지르며 상대방을 저열하게 욕하고 배제하는 운동 방식 때문에 우익들에게서도 품위가 없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와라비 씨의 칼데론 씨 가족에 대한 항의 시위만 해도 약자를 괴롭히는 행동이므로 도저히 찬성할 수 없다. 우익은 약자를 괴롭히지 않는다. 그러나 이마저도 매스컴이 많이 모인 곳에서나 펼치는 퍼포먼스 전술에 불과하다. 이런 표층적인 감정론에 휩쓸리는 것만큼 우스꽝스러운 일도 없다. 그들이 등장한 배경에는 불안정 고용이 급증해 세상이 어지러워지면서 해소할 길이 없는 불안과 스트레스를 가진 젊은이들이 많이 생겨났다는 사실이 있다. 그런 불안이나 스트레스를 배출할 곳을 찾아 약자를 공격하는 것은 아닐까. 네, 이 부분은 좀 주목할 만합니다. 예. 사회에 불만이 많이 쌓인 사회적 약자층들 있지 않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어떤 사회에 대한 불만이나 증오들을 자신들이 발견한 새로운 약자들에게 그대로 투사한다는 얘기죠. 그 대표적인 사례가 난민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예. 난민을 둘러싼 논란들은 사실은 우리 사회 문제이기도 합니다. 우리 내부의 문제이기도 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래전에 조선인 학교를 재특회에서 갑작스럽게 쳐들어와서 소란을 부린 적이 있었죠. 예. 이른바 재특들의 퍼포먼스라고 하는데요. 재특회 회원들이 조선학교에 와서 확성기를 들고 어떤 말을 했는지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예. 조선학교 이런 건 부셔버려. 우리는 다른 단체들처럼 만만하게 당하지 않아. 일본에 살게 해주고 있잖아. 너희는 구석에 처박혀 있으면 돼. 뭐 이 정도에 그치지 않습니다. 좀 더 보면 이렇습니다. 조선인은 우리 선조의 토지를 빼앗았다. 여기는 일본 여자를 강간하고 빼앗은 땅이다. 김치 냄새가 난다. 조선인은 똥이나 먹어라. 뭐 이런 식입니다. 같은 조선인으로서 이 목소리를 듣는 저나 우리 김 PD나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 어떤 생각을 하실지 제가 착잡합니다. 이게 이 혐오와 증오의 기원이 무엇인지를 하나하나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만은 예. 그럴 여유는 없고요. 사회적으로 그들보다 더 약한 것처럼 보이는 어제 말씀드렸듯이 이 미립국자의 후예
반난민 상태에 있는 조선인들을 향한 혐오를 통해서 자기 존재를 증명하려고 한다는 것 분명하게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뭐 다양성이나 이런 문제들은 또 다른 기회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바로 우리가 일본에서 혐오와 증오의 대상이라는 것 한번 깊이 역으로 생각해 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뿐만이 아니고 이 책 곳곳에서 제가 읽어드리기 딱할 정도로 참 듣기 힘든 말들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이런 책들을 읽어야 합니다. 우리가 일본에서 어떤 평가를 받고 있는지, 한국인은 좀 덜하다 하지만 북한인들에 대해서는 또 말할 것도 없죠. 뭐 차이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예컨대 일본의 한류 영풍이 있지 않습니까? 예. 뭐 연사마 이런 거 기억하실 겁니다. 이런 걸 또 이 사람들은 못 견뎌요. 일본을 문화적으로 지배하라는 음모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예. 이런 드라마나 이 노래들을 틀어내는 방송사를 공격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본의 유명한 작가 들뿌리라는 소설을 쓴 오오카 쇼에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저는 양심적인 작가로 알려져 있죠. 이 사람이 어제 소개해드린 이준우 사건을 보고 이준우를 변호하자 극우 세력들이 이 작가를 두고 조선인의 개라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본의 양심적인 지식인들이 없지 않습니다. 또 상식적인 일본인들이 왜 없겠습니까? 어쩌면 다수인지도 모르죠. 그런데 이런 그 양심적이고 상식적인 일본인을 우리가 보면서 동시에 우리 내부에서도 저런 혐오의 발언들, 증오의 발언들을 넘어설 수 있는 양심적이고 상식적인 시민들이 더욱 많아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마지막으로 제일코리안의 범죄에 대해서 정말 신랄하게 비난하고 있는 더러운 소리를 내뱉는 어떤 넷 우익의 목소리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예. 우리가 그 난민들을 혐오하는 그 말과 얼마나 다른지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제일코리안은 범죄만 일으키는 짐승 같은 제일코리안과 그것을 보고도 못 본 척하는 제일코리안, 이 두 부류밖에 없다는 사실을 일본은 이제 인식해야 합니다. 제일코리안이라는 존재 자체가 일본인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고 있다면 국민 보호를 제1의 목표로 하는 국가는 그들을 배제할 의무와 권리가 있습니다. 범죄를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불량 선인이 활보하는 제일코리안 사회에 자정을 요구해도 소용이 없다는 사실은 모두가 동의할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다르지 않네요. 네, 다르지 않을 겁니다. 짐승 같은 제일코리안부터 시작해서 이들이 우리를 문화적으로 점령하는 의도를 지니고 있다라고 얘기하죠. 일본의 제일코리안, 제일조선인이 대략 50만에서 60만을 헤아린다고 합니다. 일본 인구가 1억 3천 정도가 되죠. 그런데 이런 그 소수자들 두고 불안들을 유포하면서 자신들의 정신적 스트레스를 풀어나가고요. 그걸 또 극우 세력들이 악용하는 방향으로 흐름을 하는 것 같습니다. 제발 부탁하건대 균형 잡힌 비판은 얼마든지 정말 가능합니다. 누구나 일리는 있을 수가 있죠. 예. 적어도 이런 혐오와 증오, 몰이에 바탕을 둔 이런 혐오와 증오의 언어들은 정말 삼가야 할 줄 압니다. 예. 그러기 위해서 일본의 그 제특회, 그 넷 우익들의 언어는 깊이 우리가 참고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해서 오늘 야스다 고이치의 거리로 나온 넷 우익 소개해드렸습니다. 예, 참 일본만 그러는 줄 알았는데 우리 안에 그런 넷 우익들이 살아있네요. 네, 맞습니다. 우리 일베들 다 뭐 치를 떨지 않겠습니까? 예. 일베들이 폭식투쟁하면서 내뱉었던 말들, 뭐 시체장사꾼 같은 거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리고 뭐 오뎅 이런 말들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리고 일베 게시판에 떠도는 말들 다시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리고 그게 난민을 둘러싼 논쟁에서 정말 근거 없는 가짜 뉴스들을 정말 아무런 이해도 없이 퍼뜨리는 그 혐오 언어들과 그 차이가 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정선태 교수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